강민주는 회의실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신규 프로젝트 승인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집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내용이었죠. 민주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 이사님과 골프 약속 있어. 일정 변경 없어.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승용차에 올라타 강남의 고급 바로 향했어요. 그 시각 펜트하우스 거실에서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어느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촛불을 끄고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투자 차트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해외 계좌를 확인하며 자산을 점검했어요. 수십억 원대의 포트폴리오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편 민주는 바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야, 민준아. 윤지아 알지? 대학 동창 박성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귀국 콘서트 한대. 이번엔 아예 한국에 정착한다더라.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7년 전 공항에서 떠나던 지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벌써 샀다던데? 성우의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이 아닌 회사 숙소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 속 지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연은 변호사 친구 최은지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이혼 절차 알아봐 줄 수 있어? 은지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는 VIP 티켓 예매 완료 문자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그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공연장으로 향했어요. 백스테이지 출입증은 이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윤지아의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객석 맨 앞에서 그녀만을 바라봤어요.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들어간 민준 앞에 지아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정말 왔구나. 지아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오빠가 도와줄 거지? 그녀의 말투에는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집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서연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책을 덮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들었어요. 한 장, 두 장, 차례로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요. 서연은 서류를 민준에게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강민준의 본가를 찾았습니다. 한영희 회장이 거실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의 인사에 영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본가를 나섰어요. 영희는 즉시 민준을 호출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머니의 고함에도 민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은지의 사무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3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어요. 민준 회사의 위기를 해결했던 순간들, 내부 거래의 증거들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졌습니다. 민준과 윤지아의 데이트 사진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재벌 2세와 세계적 피아니스트의 로맨스라는 제목이었죠. 지아는 민준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새로운 콘서트홀 프로젝트야. 화면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가 떠 있었어요. 내 꿈을 이루고 싶어. 오빠가 투자해 줄 거지? 민준이 잠시 망설이자 지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그녀는 냅킨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시각 싱가포르 컨벤션 센터에는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명쾌한 분석에 청중들은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준혁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서연은 그의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경제신문 일면에는 신흥 투자자 미스 서의 등장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아와의 통화에 정신이 팔려 신문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급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협력업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비서 한지우가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사모님께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민주는 지우의 말을 자르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며칠 후 민주는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지아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재벌가 자제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둘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아는 민준을 발견하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강한 그룹 주가가 연일 폭락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3건이 동시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였어요.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영희 회장이 차갑게 민준을 응시했어요. 당분간 경영에서 손을 떼. 이사회 결정이야. 민준은 생애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 보고서를 뒤적였어요. 재무팀이 올린 과거 위기 대응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R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가 5번이나 우릴 도왔다고? 재무이사 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신비한 투자자라고 사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대표 이름란에 적힌 이니셜 SR이었어요. COIUN. 서연. 이게 설마. 민주는 곧바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의 모든 것을 조사해줘. 학력, 경력, 전부. 이틀 후 도착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재학 중 벤처 투자로 50억을 벌어들인 천재였죠. 비서 한지우가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회장님 건강식을 직접 만드시고 옷도 정리하시고 독감 걸리셨을 때 일주일 내내 밤샘 간호하신 거 기억하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집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은 색깔별로, 넥타이는 용도별로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한 달치 밑반찬이 작은 메모와 함께 가득했습니다. 서재 서랍에는 부모님 생일과 기일이 적힌 달력이 있었죠.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윤지아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더 나은 선택을 했어요. 행복하세요. 포털 뉴스에는 지아와 다른 재벌 3세의 약혼 소식이 떠 있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어요. 서연, 서연을 찾아야 해.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최은지 변호사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은지는 차를 마시며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회장님. 서연 씨가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가리켰어요. 돌아가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민주는 사설탐정 김도훈을 급히 불렀습니다. 서연을 찾아야 해. 비용은 상관없어. 이틀 후 도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싱가포르에 계십니다. 레플스 호텔 스위트룸이요. 민주는 즉시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싱가포르 레플스 호텔 프런트에 도착한 민주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 씨 객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남자분과 함께 나가시는 걸 봤어요. 아주 다정해 보이시더군요.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컨시어지가 다가와 팸플릿을 건넸어요. 혹시 국제 비즈니스 포럼 찾으시나요? 오늘 마리나베이에서 열립니다. 민주는 택시를 타고 컨벤션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홀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연단 위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연설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객석 뒤편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민준이 다가가려는 순간 한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줬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서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연은 준혁과 함께 홀을 빠져나갔어요. 민주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서연이 살던 아파트 앞을 배회했어요. 이사 트럭이 서 있었고 세 가족이 짐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있는 본가로 향했어요. 한영의 회장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애썼어요. 이사회는 마침내 그에게 다시 경영권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비서 한지우에게 지시했습니다. SR 인베스트먼트에 공식 미팅을 신청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전해. 일주일 후 서연이 강한 그룹 본사 회의실에 나타났어요. 이준혁이 그녀의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은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 씨, 아니 서연.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서연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여긴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계열사 하나를 인수하죠. 이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한물산을 SR 인베스트먼트에 넘기세요. 협상 불가입니다. 서연의 말에 재무이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 가혹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계약서 서명이 끝난 후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3년 전 결혼식 날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강민준 씨와 결혼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도 집에 안 오셨다. 괜찮아. 언젠가는 날 봐주시겠지. 아프신데 병원도 안 가신다. 밤새 간호했다. 제발 건강하셨으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다시 서연을 찾아갔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제대로 할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당신이라는 챕터는 닫았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언론은 서연의 화려한 귀환을 대서특보로 다뤘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민주는 같은 카페로 향했어요. 서연이 좋아하던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서연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호텔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혁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의 시선이 서연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다시 준혁을 바라봤어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축하합니다. 겨우 짜낸 말이었어요. 서연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준혁입니다. 서연 씨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준혁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합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회장님도 행복하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민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함께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민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것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비서 한지우가 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회장님, 새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내일 아침 회의 준비하셔야죠. 지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민주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이준혁의 결혼식이 몰디브 리조트에서 열렸어요. 소수의 친한 지인들만 초대받았습니다. 민주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어요. 최은지로부터 결혼식 소식을 들은 민주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VIP 라운지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19세기 앤티크 음악 상자였습니다. 서연이 5년 전 경매에서 놓쳤던 그 물건이었어요. 민주는 축하 카드에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몰디브 리조트에서 서연은 택배 상자를 받았어요. 음악 상자를 꺼내든 그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상자를 닫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서울에서 민주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취약계층 여성 창업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영애 회장이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많이 변했구나, 민준아. 너무 늦게 깨달은 게 한입니다, 어머니. 영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주는 차를 몰고 있었어요. 우연히 서연이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장미 정원 앞에 섰어요. 서연이 직접 심었던 장미들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물을 주고 있었어요. 이 정원 제가 평생 관리비를 드릴게요. 민주는 수표를 건넸습니다. 관리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에서 서연은 글로벌 투자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준혁과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주는 회사 옥상에 홀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서연에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당신은 제 곁에 있을 때 이미 빛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민주는 편지를 접어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하얀 종이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후회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주는 옥상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새로운 회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